결혼식 아침, 서연은 자신의 머리카락이 모두 사라진 충격적인 현실에 눈을 떴습니다. 베개 위에는 머리카락 가닥들이, 화장대 위에는 시어머니가 남긴 섬뜩한 메시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위한 내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며느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신부의 머리카락을 잘랐을까요? 서연이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그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은 칼로 긁혀 있었을까요? 전주의 오래된 한옥교회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30년 전의 충격적인 비밀로 이어집니다. 한 여성의 용기, 배신당한 사랑, 그리고 진실을 향한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은 눈물을 참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청하는 곳에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결말을 예상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세요. 교회 종소리에 눈을 뜨는 아침이어야 했다. 하지만 그날 서연은 두피의 차가움에 잠에서 깼다. 임대한 방의 바닥에 있는 베개에서 일어나자 그녀는 이불에 머리카락이 잔뜩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깨진 틀의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비극을 드러냈다. 그녀는 완전히 대머리가 되어 있었다. 비명은 나오지 않았다. 마치 눈물처럼 목구멍에 갇혀 있었다. 할머니가 손수수 놓은 베일이 몇 시간 전까지 놓여있던 화장대 위에는 진주색 봉투가 하나 있었다. 안에는 우아한 필체로 쓰여진 문장이 있었다. 우리 가족에 오신 것을 환영하는 내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며느리. 서명, 민혜선, 당신의 시어머니. 가상의 카메라가 전주의 아침 안개로 흐려진 창문을 천천히 훑고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결혼식 종소리가 서연의 눈빛에 담긴 고통과 대비된다. 이해할 시간도 없이 그녀는 예비용 가발을 숨겨둔 가방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 안에는 찢어진 스펀지 조각들만 남아 있었다. 누군가 침입해서 계획하고 파괴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에 그녀 인생의 최악의 악몽이 시작되었다. 서연은 아직도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없었다. 환영 선물? 그녀는 전날 밤 11시까지 머리 손질을 마치고 잠들었다. 카카오톡에는 지훈이 보낸 내일 네가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될 거야 라는 메시지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20통이 떴다. 대부분 지훈에게서 온 것이었다. 서연아, 어디 있어?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 서연아, 왜 전화를 안 받아? 괜찮아? 신부 대기실에 없다고? 어디 갔어? 그녀는 전화를 끊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창문 밖으로 하객들이 하나둘씩 전통 한옥교회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와 지훈은 전주의 한옥마을 근처에 있는 이 작은 교회에서 결혼하기로 결정했었다. 서연의 할머니가 이곳에서 자랐고 지훈의 가족도 이 지역 출신이었다. 완벽한 장소였다. 적어도 어제까지는. 서연은 거울 앞에 다시 섰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1년 전부터 결혼식을 위해 길러왔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검은 머리는 그녀의 자랑이었다. 어릴 때부터 탈모증으로 고생했던 그녀에게 건강한 머리카락은 기적과도 같았다. 이제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매끈한 두피를 만졌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누군가 그녀가 잠든 사이 방에 들어와 전문적으로 머리를 밀어버린 것이다. 칼날 하나 남김없이 깨끗하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녀는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다. 안에는 빛과 함께 작은 종이 조각이 더 있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너의 비밀은 이제 내 손에 있다. 내 아들을 속이려고 했지. 서연은 손을 떨었다. 그녀가 지훈에게서 숨겨온 비밀. 그것은 그녀의 탈모증이 아니었다. 더 깊은 무언가였다. 그녀는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가발이 있었다. 그리고 병원 진단서와 함께 아무도 모르는 그녀의 진짜 이름이 적힌 서류들이 있었다. 문득 핸드폰이 울렸다. 서연의 할머니였다. 아가 어디 있니? 다들 기다리고 있어. 서연은 목이 메었다. 할머니, 제가 무쇠운 일이야, 아가? 제 머리가 없어졌어요.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누구 짓이니? 시어머니가
봉투를 남겼어요. 할머니의 한숨이 깊게 들렸다. 아가, 잠깐만 기다려. 내가 갈게. 서연은 전화를 끊고 창문으로 다가갔다. 저 멀리 교회 입구에서 지훈의 어머니가 하객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보였다. 완벽한 한복에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연은 갑자기 사진 한 장이 생각났다. 지난달 약혼식 때 지훈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보여준 오래된 가족 사진.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민혜선이 다른 여자와 함께 찍혀 있었다. 그 여자의 얼굴은 칼로 긁힌 듯 훼손되어 있었다. 누가 이 사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서연이 물었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민혜선은 차갑게 대답했다. 중요한 건 가족의 명예지. 그리고 이제 서연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녀가 지훈을 만났을 때 그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그녀를 경계했다. 아들이 데려온 평범한 직장 여성, 3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결혼하려는 여자. 어머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녀의 질문에 대한 답은 거울에 비친 그녀의 대머리 모습이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얼어붙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서연아, 나야. 할머니.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가, 이게 무슨 짓이니? 할머니는 머리에 쓸 수건을 가져왔다. 서연은 그것을 받아들고 할머니를 안았다. 어떡하죠, 할머니? 결혼식이 1시간 후에 할머니는 서연의 어깨를 꽉 잡았다. 선택은 네가 해야 해. 도망칠 수도 있고 맞설 수도 있어. 서연은 수건으로 머리를 감쌌다. 그리고 침대 위에 널린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비밀, 지훈에게도 그의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지훈이었다. 서연아, 제발 받아.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난 네 편이야, 항상.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웨딩드레스나 머리카락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삶, 그녀의 정체성, 그녀의 진실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수건을 벗었다. 그리고 거울 앞에 다시 섰다. 대머리가 된 그녀의 모습.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제 다른 것이 보였다. 결단력. 괜찮아, 할머니. 저 준비됐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정말이니?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서랍에서 가장 선명한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발랐다. 비록 머리는 없어졌지만 그녀가 말했다. 제 자존심은 아직 남아있어요. 서연은 웨딩드레스 대신 할머니의 청색 한복을 입었다. 그리고 작은 메모를 썼다. 민혜선 여사께 당신의 선물 잘 받았습니다. 이제 제 선물을 받으실 차례입니다. 이 메모를 봉투에 넣고 그녀는 할머니와 함께 문을 향해 걸어갔다. 바깥에는 교회 종소리가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교회 내부는 속삭임으로 가득 찼다. 하객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시계를 확인했다. 예정된 시간보다 이미 30분이 지났지만 신부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래된 나무 의자들이 사람들의 무게로 삐걱거렸고 하객들의 옷에서 나는 향수 냄새가 작은 교회 공간을 가득 채웠다. 지훈은 제단 앞에 서서 문을 향해 초조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검은 양복은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지만 임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그는 5번째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서연에게 보낸 메시지들은 모두 읽음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 답장은 하나도 없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지훈은 최선의 친구인 민석에게 속삭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는데. 민석은 어깨를 으쓱했다. 여자들은 결혼식 날 늦는 법이잖아. 아마 머리 손질이나 화장 때문에. 하지만 지훈은 그의 말에 위안을 얻지 못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어머니가 예식 시작 직전에 갑자기 사라진 후로 더욱 그랬다. 교회 뒤편 작은 게스트하우스의 화장실에서 서연은 거울을 바라보며 마지막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할머니의 푸른색 한복이 그녀의 창백한 피부와 대비되었다. 머리에는 할머니가 가져온 천을 둘러 간신히 대머리를 가렸다.
정말 이대로 나갈 거니?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 도망갈 시간이 있어. 내가 지훈이에게 네가 아프다고 말할 수 있어.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대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결단력이 그곳에 자리 잡았다. 아니요, 할머니. 저는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이게 제 선택이에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지만 손녀의 결심을 존중했다. 그녀는 작은 노트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내 어머니가 결혼하던 날 내가 그녀에게 준 것이야. 지금 내게 필요할 것 같구나. 서연은 노트를 열었다. 그곳에는 할머니의 필체로 쓰여진 글이 있었다. 진정한 사랑은 외모가 아닌 영혼을 본다. 그리고 진정한 용기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서연과 할머니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연아, 나야, 지훈이. 문 밖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슨 일이야? 다들 기다리고 있어. 제발 문 좀 열어줘. 서연은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천천히 문으로 다가갔지만 열지는 않았다. 지훈아, 난 오늘 결혼식에 갈 수 없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왜? 아파? 무슨 일이 있어? 서연은 벽에 기대어 섰다. 그녀와 지훈 사이에는 단지 얇은 나무 문만이 놓여 있었지만 그것은 마치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다. 내 어머니에게 물어봐. 그녀가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문 밖에서 침묵이 흘렀다. 지훈의 혼란스러운 숨소리만이 들렸다. 어머니, 무슨 말이야? 어머니는 방금 교회에 계셨는데 갑자기 사라지셨어. 아무도 어디 계신지 몰라.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래서 민혜선은 자신의 선물을 전달한 후 도망친 것이었다. 지훈아, 나 지금 머리가 없어. 뭐라고? 누군가 밤중에 내 방에 들어와서 내 머리카락을 모두 밀어버렸어. 그리고 네 어머니의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어. 이것이 우리 가족에 온 것을 환영하는 선물이라고. 지훈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몇 초 후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서연아, 제발 문 좀 열어줘. 내가 직접 보고 싶어. 내가 도울게. 서연은 망설였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두려웠다. 그의 눈에 담길 동정이나 혐오가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문을 열었다. 지훈의 눈이 커졌다. 그는 서연의 머리를 감싼 천을 바라보았다. 천천히 그는 손을 뻗어 그것을 만지려 했지만 서연은 뒤로 물러났다. 만지지 마. 지훈은 손을 내렸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고통이 가득했다. 어머니가 정말 이런 짓을. 서연은 갑자기 서랍을 열고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지훈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보여준 오래된 사진이었다. 이것 봐. 내 어머니가 보여준 사진이야. 여기 이 여자 얼굴이 긁혀 있어. 누가 그랬을까? 지훈은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이건 내 어머니가 나에게 가족의 명예가 중요하다고 말했어. 그녀는 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야.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말이 안 돼. 어머니가 왜 이런 짓을...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화면을 확인했다. 결혼식의 들러리 중 하나인 미나였다. 서연아, 어디야?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 목사님이 이제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하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갑자기 결정을 내렸다. 미나야, 내가 지금 갈게. 하지만 내가 조금 달라 보일 거야. 전화를 끊고 서연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난 도망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네 어머니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아낼 거야. 지훈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야? 서연은 서랍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이번에는 그녀가 발견한 사진이었다. 민혜선이 젊은 시절 가정부 유니폼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지만 일부는 찢겨져 있었다. 오직 불공정하게 입원이라는 단어만이 읽을 수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네 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 그리고 그게 나와 연관이 있나 봐. 지우는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충격이 교차했다. 교회에서 하객들의 속삭임은 더욱 커져갔다. 목사는 시계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다. 지훈의 친구들은 불안하게 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민혜선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연은 천을 조금 더 단단히 머리에 감쌌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같이 가주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내 용감한 손녀. 서연, 할머니, 그리고 지훈은 함께 게스트하우스를 나와 교회 쪽으로 걸어갔다. 교회로 가는 돌길은 마치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하객들 중 일부가 그들을 발견하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속삭임이 더욱 커졌다. 교회 측문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잠시 멈춰 섰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다시 물러났다. 내 어머니가 돌아오면 그녀에게 물어봐.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약속할게.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교회 문을 열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흰 웨딩드레스 대신 푸른 한복을 입고 머리에는 천을 두른 신부를 보며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휴대폰 카메라의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졌다. 서연은 천천히 제단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할머니가 그녀의 팔을 잡고 함께 걸었다. 지훈은 그들 뒤에서 따라갔다. 제단에 도착한 서연은 목사를 바라보았다. 목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서연이 물었다. 목사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이 가득했다. 서연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정말 나를 사랑해요, 지훈 씨? 이렇게 되어도? 지훈이 대답하기 전에 목사가 말했다.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그 순간 교회 뒤쪽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모든 사람들이 그 방향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여전히 민혜선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교회 안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서연의 질문이 공기 중에 떠돌았다. 당신은 정말 나를 사랑해요, 지훈 씨? 이렇게 되어도? 하객들은 숨을 죽인 채 지훈의 대답을 기다렸다. 누군가의 휴대폰 카메라 플래시가 또 한 번 터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정적을 깨뜨렸다. 지훈은 서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충격, 그리고 또 다른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서연아, 난...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교회 뒷문이 요란하게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서연의 할머니가 손을 꽉 쥐었다. 문간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바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초를 흔들었다. 목사가 목을 가다듬었다. 혹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으신가요? 서연은 지훈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제단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교회 측면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할머니가 그녀를 따라 들어왔다. 서연아, 이제 그만하자. 할머니가 간절히 말했다. 이건 너무 가혹해.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널 돌볼게.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깥에는 전주의 아름다운 한옥 지붕들이 가을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다. 이곳은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결혼식 장소였다. 하지만 지금 그 꿈은 악몽으로 변해버렸다. 그때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서연의 친구 미나였다. 서연아, 들어가도 될까?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문을 열었다. 미나는 서연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참지 못했다. 오, 서연아, 누가 이런 짓을... 민혜선 여사,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지훈의 어머니. 미나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서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안았다. 모두들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 일부는 웃고 일부는 화내고 지훈은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있어.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지훈의 어머니는 돌아왔어?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그녀를 못 봤어. 전화도 받지 않는데. 서연은 창가에 놓인 작은 거울을 들었다. 그녀는 천으로 감싼 머리를 바라보았다. 천천히 그녀는 천을 벗었다. 매끈한 두피가 거울에 반사되었다. 미나는 숨을 들이마셨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난 도망가지 않을 거야. 서연이 결연하게 말했다. 이건 내 선택이야. 할머니는 손녀의 어깨를 꽉 잡았다. 하지만 서연아, 할머니 기억나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때로는 가장 큰 용기가 그냥 서 있는 거지라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미나를 바라보았다. 난 다시 나갈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그녀는 머리를 감쌌던 천을 내려놓았다. 미나의 눈이 커졌다. 정말 그럴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혜선 여사가 나에게 준 선물을 모두에게 보여줄 거야. 그리고 나는 그녀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거야. 미나는 망설였지만 곧 결심한 듯 말했다. 내가 도울게. 우리 모두가 널 도울 거야. 서연은 미나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그들이 방을 나가려 할 때 지훈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고통, 그리고 또 다른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죄책감일까? 서연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계속 전화하고 계셔. 하지만 받지 않으셔. 나도 이해가 안 돼. 서연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실을 찾으려 했다. 그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 아니면 그도 이 모든 것의 일부였을까? 지훈 씨, 당신 어머니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서연이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약속해. 내가 진실을 알아낼 거야.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우리 같이 나가요. 그녀는 천을 머리에 다시 두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민에게 립스틱을 빌려 입술을 선명하게 물들였다. 그리고 할머니의 푸른 한복을 단정히 정리했다. 그들은 함께 교회 본당으로 돌아갔다. 문이 열리자 모든 시선이 다시 서연에게로 향했다. 이번에는 더 큰 충격과 함께 서연의 대머리 모습이 모두에게 드러났다. 가슴에 수놓인 함성과 숨소리가 교회를 가득 채웠다. 휴대폰 카메라가 연달아 플래시를 터뜨렸다. 누군가는 웃음을 참지 못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분노로 얼굴을 붉혔다. 서연은 똑바로 선 채 천천히 제단을 향해 걸어갔다. 이번에는 지훈이 그녀의 옆에 서 있었다. 그들은 함께 제단에 올랐다. 목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계속 진행할까요? 서연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당신의 선택이에요.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그는 하객들을 돌아보았다. 그의 아버지는 앞줄에 앉아 있었지만 어머니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서연아,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난 네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해. 하지만 지금은. 서연은 지훈의 말이 끝나기 전에 그의 손을 잡았다. 알아요.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당신 어머니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알아내야 해요. 그녀는 목사를 바라보았다. 오늘 결혼식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죄송합니다. 목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커졌다. 지훈의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왔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서연은 지훈의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당신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그녀가 나에게 결혼 선물을 주었어요. 지훈의 아버지는 서연의 대머리를 보고 충격을 받은 듯했다. 무슨, 혜선이가 이런 짓을? 서연은 그에게 봉투를 건넸다. 이게 당신 아내가 남긴 메시지예요. 지훈의 아버지는 봉투를 받아들고 내용을 읽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지훈이 물었다. 지훈의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봉투를 다시 서연에게 건넸다. 나도 모르겠다. 혜선이가 왜 이런 짓을... 서연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계단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할머니와 미나를 바라보았다. 가요. 그들이 교회를 나서려 할 때 지훈이 서연의 팔을 잡았다. 서연아, 기다려. 내가 진실을 알아낼게. 어머니를 찾아서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물어볼게. 서연은 지훈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팔을 빼냈다. 지훈 씨, 나는 당신을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스스로 진실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지훈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서연은 이미 교회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할머니와 미나가 그녀를 따랐다. 교회 밖 석조길을 걸으며 서연은 따가운 햇살을 느꼈다. 그녀의 대머리가 햇빛에 반사되었다.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일부는 숨을 죽였고 일부는 손가락질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했다. 그녀는 똑바로 걸었다. 그녀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한옥마을의 작은 골목길에 들어서자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민혜선 여사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해요. 그 사진, 젊은 시절 가정부 유니폼을 입은 그녀의 사진과 뒷면에 불공정하게 입원이라고 적힌 글, 그것이 단서가 될 거예요. 미나가 물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야? 서연은 골목길 끝에 있는 오래된 다방을 바라보았다. 먼저 우리는 정보가 필요해요. 이 마을에 오래 산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해요. 누군가는 민혜선 여사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들이 다방으로 향하는 동안 서연의 머리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다. 왜 민혜선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밀었을까? 그녀는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 그리고 지훈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서연은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 진실을 찾아 나설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내린 선택이었다. 도망치지 않는 선택. 다방 문을 열기 전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들어가자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확고했다. 서울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서연은 아파트 창문 너머로 한강의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았다. 가을 해가 물에 반사되어 찬란한 빗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에는 이제 짧은 솜털이 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대머리에 가까웠다. 그녀는 더 이상 가발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미나였다. 서연아, 어떻게 지내? 괜찮아. 회사에 휴가를 더 연장했어. 아직 사람들을 만날 준비가 안 됐어. 지훈에게서 연락 왔어?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결혼식이 취소된 후 지훈은 수십 번 전화를 했지만 서연은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그의 메시지들은 읽지 않은 채로 쌓여갔다. 아니, 받지 않고 있어. 그 사진은 뭔가 알아냈어? 아직. 하지만 오늘 그걸 알아내러 가려고 해. 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보았다. 민혜선이 젊은 시절 가정부 유니폼을 입고 있는 모습. 사진 뒷면에는 불공정하게 입원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서연은 이 문구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누가 불공정하게 입원했을까? 그리고 그것이 민혜선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은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는 지난 몇 일 동안 1990년대 후반의 정신병원 기록을 조사하고 있었다. 특히 서울과 전주 지역의 병원들. 그녀는 불공정한 입원 사례를 찾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한 기사를 발견했다. 1996년 서울 외곽의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의 불법 감금과 관련된 스캔들이 있었다. 병원 이름은 성화정신병원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이 병원은
2000년에 폐쇄되었다. 서연은 즉시 가방을 챙겼다. 그녀는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비록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수용하기 시작했지만 모든 낯선 이들의 시선을 견디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 외곽으로 향하는 동안 서연은 창밖에 변화하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고층 건물들이 점점 줄어들고 낮은 건물들과 작은 상점들이 늘어났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 목표는 분명했다. 진실을 찾아내는 것. 성화정신병원은 산 중턱에 위치해 있었다. 한때는 웅장했을 건물이 이제는 폐허가 되어 있었다. 깨진 창문들, 떨어진 페인트, 잡초로 뒤덮인 정원. 건물 입구에는 출입금지 표지판이 붙어 있었지만 서연은 주저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병원 내부는 으스스했다. 긴 복도를 따라 빛이 희미하게 들어왔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서연은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천천히 걸었다. 그녀는 병원 기록실을 찾고 있었다.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여기서 뭐 하는 거요? 나이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 앞에는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다. 그는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출입금지 구역이요.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정보가 필요해서요. 1996년에 이 병원에서 있었던 일에 관해 알고 계신가요? 남자는 잠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당신 머리가...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모자를 벗었다. 네, 제 머리가 없어요. 긴 이야기입니다. 남자는 한숨을 쉬었다. 1996년이라 내가 이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한 때지. 무슨 정보가 필요한데? 서연은 희망의 빛을 보았다. 불공정하게 입원된 환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특히 젊은 여성으로 부유한 가문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남자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정말요?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안전하지 않아요. 따라오세요. 그는 서연을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방 안에는 책상과 의자 몇 개가 있었다.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다. 2000년 달력이었다.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이 병원에서 25년간 일했어요. 병원이 폐쇄된 후에도 이곳을 지키고 있죠. 서연입니다. 저는 어떤 진실을 찾고 있어요. 민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는 오래된 열쇠 뭉치를 꺼냈다. 당신이 말하는 불공정한 입원 사례. 그건 이 병원의 가장 어두운 비밀 중 하나였어요. 1990년대 후반 이 병원의 원장은 돈이 많은 가문들과 특별한 거래를 했죠. 때로는 가족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완전히 건강한 사람들을 정신병자로 입원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사례가 있나요? 젊은 여성으로 아마도 1996년경에. 민수는 생각에 잠겼다. 여러 사례가 있었지만 한 젊은 여성이 생각나네요. 그녀는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정유진이었던 것 같아요. 정유진. 서연은 그 이름을 천천히 반복했다.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다. 그녀는 왜 입원되었나요? 공식적으로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지만 모두가 그녀가 완전히 정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임신했어요. 집안에서 허락하지 않은 사람의 아이를. 서연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녀는 이곳에서 출산했어요. 아들이었죠. 아이는 즉시 다른 가족에게 입양되었어요. 그 후 유진 씨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약물 치료의 영향인지 아이를 빼앗긴 충격 때문인지. 서연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민혜선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혹시 이 여자를 아세요? 민수는 사진을 자세히 보았다. 그의 눈이 커졌다. 이 여자는 유진 씨의 가정부였어요. 민모라고 했던 것 같은데. 민혜선? 맞아요.
그녀는 정유진의 가정부였어요. 그녀는 자주 병원에 왔어요. 유진 씨를 돌보기 위해서. 하지만 사실 그녀는 유진 씨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진 씨가 출산한 후 민수는 말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왜 이것에 관심이 있나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며칠 전에 결혼할 뻔했어요. 제 약혼자의 어머니 이름이 민혜선이었고 그녀는 제 머리카락을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민수의 눈이 넓어졌다. 약혼자의 이름은요? 지훈이요. 임지훈. 민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오, 이런...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죠? 제발 말해주세요.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따라오세요.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는 서연을 병원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다. 그들은 오래된 계단을 내려가 지하실에 도착했다. 지하실은 습하고 어두웠다. 민수는 큰 금고가 있는 방으로 서연을 데려갔다. 이건 병원 기록 보관소였어요. 병원이 폐쇄된 후에도 나는 이 기록들을 지켜왔어요. 어쩌면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는 열쇠로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수많은 파일과 서류들이 있었다. 그는 정유진이라고 적힌 폴더를 꺼냈다. 이것이 유진 씨의 기록이에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받았다. 그녀는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의료 기록, 사진, 그리고 여러 장의 편지가 있었다. 편지들은 유진이 누군가에게 쓴 것이었다. 사랑의 편지였다. 사랑하는 준호에게 첫 번째 편지가 시작되었다. 우리의 아이가 곧 태어날 거예요. 나는 그를 지훈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서연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다. 그녀는 다음 서류를 보았다. 입양 증명서였다. 거기에는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임지훈.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그것은 서연의 눈에 마치 불같이 붉게 보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민혜선은 정유진의 가정부였어요. 유진 씨가 준호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졌을 때 민혜선은 그것을 유진의 부모에게 알렸어요. 준호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유진의 부모는 그 관계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유진이 임신했을 때 그녀는 이곳에 강제로 입원되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후 민혜선이 그 아이를 데려갔어요. 서연이 말을 마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래요. 그녀는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키웠어요. 지훈이. 당신의 약혼자는 사실 정유진과 준호의 아들이에요. 민혜선은 그의 생모가 아니에요. 서연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모든 것이 이제 의미가 통했다. 민혜선이 왜 그녀를 그렇게 미워했는지, 왜 그녀가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는지. 정유진은 지금 어디 있나요? 민수의 눈에 슬픔이 담겼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어요. 병원이 폐쇄될 때쯤 그녀는 다른 시설로 이송되었어요. 내가 아는 한 그녀는 여전히 정신병원에 있을 거예요. 서연은 폴더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이송 기록이었다. 마지막으로 정유진이 이송된 곳은 대전의 한 병원이었다. 감사합니다, 민수 씨. 당신은 제게 큰 도움을 주셨어요. 서연은 폴더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이제 그녀는 알아야 할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았다. 금고를 나서며 서연은 마치 손에 불이 붙은 것처럼 서류를 쥐고 있었다. 이 서류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누군가의 인생, 누군가의 비극,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의 진실이었다. 전주의 가을 하늘은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빛바랜 푸른색이었다. 서연은 마을 시장으로 향하는 좁은 돌길을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머리에는 이제 짧은 검은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 2주가 지났지만 그 시간은 마치 평생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대전의 정신병원을 방문했지만 정유진을 찾지 못했다. 병원 기록에 따르면 유진은 5년 전 퇴원했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혹은 알려주지 않았다.
이제 서연은 다시 전주로 돌아왔다. 이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으니 이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민혜선의 과거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정유진을 찾고 싶었다. 시장은 활기찼다. 상인들이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소리 높여 팔고 있었고 음식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다. 서연은 시장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다방을 발견했다. 창문에는 은행나무 다방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다. 다방 안은 조용했다. 오래된 테이블과 의자들,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다. 카운터 뒤에는 노인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른이 넘어 보였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녀의 왼쪽 눈 아래부터 턱까지 이어지는 긴 흉터였다. 어서 오세요. 노인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맑고 강했다. 안녕하세요. 차 한 잔 부탁드립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사진들 중에는 전주의 옛 모습을 담은 것들이 많았다. 한 사진에서 서연은 젊은 여성들이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저 사진은 1980년대에 찍은 거예요. 노인이 말했다. 그녀는 서연에게 차를 건넸다. 제가 젊었을 때죠. 서연은 사진을 자세히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깜짝 놀랐다. 사진 속 젊은 여성 중 한 명은 흉터가 없는 노인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민혜선이 서 있었다. 혹시 이 사진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노인은 서연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다. 왜 물어보지?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민혜선의 사진을 꺼냈다. 이 여자를 알고 계신가요? 민혜선이라고. 노인의 표정이 변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경계와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슬픔? 분노? 어떻게 그녀를 알지? 노인이 물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제 약혼자의 어머니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녀가 제 머리카락을 밀어버렸어요. 결혼식 전날에.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천천히 카운터 뒤에서 나와 서연의 테이블에 앉았다. 그래서 내 머리가 그렇게 짧은 거구나.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한숨을 쉬었다. 민혜선, 그 이름을 오랫동안 듣지 않았어. 그녀는 나의 친구였어. 친구였다고요? 그래, 아주 오래전에. 우리는 같은 가정에서 일했어. 정가문이라고.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였지.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정가문, 혹시 정유진이라는 분을 아세요? 노인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유진이를 알지? 저는 민혜선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유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노인은 자신의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만졌다. 유진이, 그녀는 너무 선했어. 그리고 배신당했지. 서연은 기다렸다. 노인이 계속 이야기하기를 바라며. 내 이름은 박순자야. 나는 정가문에서 요리사로 일했어. 유진이는 가문의 유일한 딸이었어. 그녀는 항상 친절했고 우리 모두를 가족처럼 대했지. 민혜선은 그녀의 개인 가정부였어. 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유진이가 준호를 만났을 때 그녀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 준호는 가문의 정원사였어. 그는 잘생기고 친절했지만 가난했어. 유진이의 부모는 그들의 관계를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 서연은 순자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그녀는 노인의 모든 말을 귀에 깊게 들었다. 유진이가 임신했을 때 그녀는 그것을 민혜선에게만 말했어. 그녀는 민혜선을 신뢰했거든. 하지만 민혜선은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혜선은 그것을 유진이의 부모에게 알렸어. 그들은 유진이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지. 정신분열증이라는 진단으로.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이미 이 이야기의 일부를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다. 그리고 그 후에 서연이 물었다. 유진이는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어. 아들이었지. 그녀는 그를 지훈이라고 불렀어.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안아보지 못했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데려가졌으니까. 민혜선이 데려갔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혜선은 오랫동안 아이를 갖고 싶어 했어. 그녀는 유진이의 불행을 기회로 삼았지. 그녀는 정가문과 거래를 했어. 아이를 데려가고 그 대가로 많은 돈을 받았어. 그리고 유진이는 병원에 남겨졌지. 서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녀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끔찍한지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당신의 흉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순자는 자신의 흉터를 다시 만졌다. 나는 유진이를 돕기로 했어. 그녀를 병원에서 빼내려고 했지. 하지만 민혜선이 우리의 계획을 알아냈어. 그녀는 나를 공격했고 이렇게 됐지. 서연은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이제 민혜선이 왜 그녀를 그토록 미워했는지 이해했다. 지훈이 내 약혼자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까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어. 민혜선은 그 비밀을 완벽하게 지켜왔어. 그녀는 아마도 지훈이 자신의 친아들이라고 진심으로 믿게 만들었을 거야. 그리고 정유진은? 그녀는 지금 어디 있나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유진이는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어. 그녀는 많은 약물 치료를 받았고 그것이 그녀를 변화시켰어. 내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것은 10년 전이야.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어. 그녀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몇 년 전 그녀가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하지만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 어쩌면 여기 전주로 돌아왔을지도 몰라. 이곳은 그녀가 어릴 때 자주 오던 곳이었으니까. 서연은 깊게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제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민혜선이 왜 그녀의 머리카락을 밀었는지, 왜 그녀가 서연을 그토록 경계했는지, 당신은 왜 이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지? 순자가 물었다.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진실을 알아야 해요. 지훈에게도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정유진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고 싶어요. 그녀는 지훈의 진짜 어머니니까요. 순자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거칠었다. 유진이는 좋은 사람이었어. 그녀는 더 나은 삶을 살았어야 했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자씨. 당신의 이야기는 제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서연이 일어나려 할 때 순자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조심해, 아가씨. 민혜선은 위험한 여자야.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다방을 나서며 서연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그녀는 정유진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지훈에게 진실을 알릴 것이다. 비록 그것이 그들의 관계를 영원히 끝낼지라도 하늘은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전주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순자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복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였다. 그리고 그녀는 정유진에게 정의를 되찾아 줄 것이다. 서연의 손에 들린 종이가 떨렸다. 모든 증거가 이제 그녀의 손에 있었다. 병원 기록, 입양 서류, 순자의 증언을 녹음한 파일. 모두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서연은 아파트 창문을 통해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이제 지훈에게 연락할 시간이었다. 3번의 신호음 후 지훈이 전화를 받았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안도감으로 가득했다. 드디어 전화를 받았네. 괜찮아? 너무 걱정했어.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어떻게 누군가에게 그의 인생 전체가 거짓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지훈 씨, 우리 만나야 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이야. 언제 어디서? 내일 아침 한강공원에서 여의도 쪽. 알았어. 거기서 보자.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은 다시 서류들을 훑어보았다. 그녀는 정유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정유진은 서울의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음악을 공부했으며 피아노 연주자가 되고 싶어 했다. 그녀가 정원사 준호와 사랑에 빠졌을 때 그녀는 20살이었다. 준호는 23살이었다. 그들은 비밀리에 만났고 계획을 세웠다. 함께 도망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유진이 임신했을 때 민혜선이 그들의 비밀을 유진의 부모에게 알렸다. 유진은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되었고 준호는 해고되었다. 그 후 준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했다. 가을 햇살이 한강 위로 내리쬐었고 가벼운 바람이 물결을 만들었다. 그녀는 짧아진 머리카락을 빗어 넘기며 벤치에 앉았다. 가방 안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있었다. 멀리서 지훈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여전히 잘생겼지만 피곤해 보였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고 수염도 덜 깎은 것 같았다. 서연은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말해야 했다. 안녕, 서연아. 지훈이 벤치에 앉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지훈 씨. 머리가 자라고 있네. 잘 어울려. 고마워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어머니는 찾았어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강릉에 있더라. 작은 집을 임대해서 혼자 살고 계셔. 만났어요? 응, 어제 다녀왔어.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무 말도 안 하셨어. 그냥 울기만 하셨어.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지훈 씨, 제가 뭔가를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천천히 모든 것을 설명했다. 병원 기록, 입양 서류, 순자의 증언. 그녀는 정유진과 준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민혜선이 어떻게 그들을 배신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훈을 자신의 아들로 키웠는지 설명했다. 지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는 말없이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특히 입양 서류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내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고? 네, 지훈 씨. 당신의 진짜 어머니는 정유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준호라는 정원사였어요. 그럼 내가 알고 있던 아버지는? 당신이 알고 있던 아버지는 민혜선 씨의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아니에요. 지훈은 벤치에서 일어나 한강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서연은 그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일어나 그의 곁에 섰지만 그를 만지지는 않았다. 미안해요, 지훈 씨. 이런 식으로 알게 되어서. 지훈은 눈물을 닦았다. 아니, 네가 미안할 게 없어. 오히려 고마워. 네가 이 모든 것을 알아내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거짓 속에서 살았을 거야.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지훈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결연하게 말했다. 어머니, 아니, 민혜선 씨에게 다시 갈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모든 진실을 요구할 거야. 그날 오후, 지훈은 강릉으로 향했다. 서연은 그와 함께 가고 싶었지만 지훈은 혼자 가겠다고 했다. 이것은 그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강릉의 작은 집 앞에 서서 지훈은 마지막으로 서연과 통화했다. 도착했어. 이제 들어갈게. 조심해요, 지훈 씨.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여기 있어요. 고마워, 서연아.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민혜선이 문을 열었다. 그녀는 지훈을 보고 놀란 듯했다.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고 머리카락은 단정하지 않았다. 지훈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들어가도 될까요?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혜선은 문을 활짝 열고 지훈을 안으로 들였다. 집 안은 작고 소박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몇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모두 지훈이 어릴 때 찍은 사진들이었다. 앉을래? 민혜선이 소파를 가리켰다. 지훈은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뭔지 아세요? 민혜선은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다. 어떻게 그것을 찾았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예요. 민혜선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들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래, 사실이야. 지훈은 벽에 기대어 섰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비록 그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민혜선의 입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충격이었다. 왜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민혜선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 의사들은 내가 절대 임신할 수 없을 거라고 했어. 그리고 유진 씨,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 아름다움, 그리고 아이. 그래서 그녀의 아이를 훔쳤어요. 그녀의 인생을 망쳤어요. 나는 그때 다른 선택이 없다고 생각했어. 유진 씨의 부모들은 그 아이를 원하지 않았어. 그들은 그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려고 했어. 나는 그 아이를 구한다고 생각했어. 지훈은 분노로 주먹을 쥐었다. 구했다고요? 당신은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그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가두었어요. 그건 내 결정이 아니었어. 유진 씨의 부모들이. 하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말했잖아요. 당신이 유진 씨의 비밀을 배신했어요. 민혜선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훈은 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분노, 슬픔, 배신감이 뒤섞였다. 그리고 서연은 왜 그녀의 머리카락을 밀었어요? 민혜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너무 유진 씨를 닮았어. 처음 그녀를 봤을 때 나는 유진 씨를 보는 것 같았어. 그리고 그녀가 내 곁에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어. 그리고 두려웠어. 그녀가 어떻게든 진실을 알아낼까봐. 지훈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지훈아, 가지마. 민혜선이 애원했다. 제발,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키웠어. 내가 너를 사랑해. 지훈은 문 앞에서 멈추고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결단력이 함께 담겨 있었다.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나를 사랑해준 여자를 망쳤어요. 그리고 당신을 용서해줄 유일한 사람도요. 그 말을 남기고 지훈은 집을 나섰다. 바깥은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해변을 향해 걸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어머니를 찾아야 했다. 며칠 후 지훈은 전주의 교회로 돌아왔다. 결혼식이 열릴 뻔했던 그 장소. 교회는 비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제단으로 걸어갔다. 빛이 스테인드 글라스 창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색색의 패턴을 만들었다. 제단 위에는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이 서연이 결혼식 날 쓰려고 했던 베일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베일은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가닥의 머리카락이 놓여 있었다. 긴 검은 머리카락 한 가닥. 그것은 자스민 향기가 났다. 지훈은 베일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그 아래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다. 지훈 씨, 당신의 진짜 어머니를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당신이 원한다면 그때 다시 만나요. 서연. 지훈은 메모를 가슴에 품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빈 제단 앞에서 그는 맹세했다. 그는 진실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두 여성, 그의 진짜 어머니와 서연을 다시 만날 것이다. 가을비가 전주의 오래된 한옥 지붕 위로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서연의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비에 젖어가는 정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주름진 손가락이 푸른 한복의 소매를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서연이 결혼식 날 입었던 바로 그 한복이었다.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녀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서연은 한 달 전 전주를 떠난 후 연락이 뜸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지훈이 서 있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그의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있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훈아, 이런 날씨에 어쩐 일이니? 서연이를 찾고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할머니는 잠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실함을 보았다. 마침내 그녀는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오렴. 차라도 한잔하자. 지훈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다. 집 안은 따뜻했고 꽃차 향기가 가득했다. 할머니는 지훈에게 자리를 권하고 부엌으로 향했다. 서연이는 연락 없니? 지훈이 물었다. 가끔 문자만 보내. 잘 지내고 있다고. 하지만 어디 있는지는 말해주지 않아. 할머니가 차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녀는 지훈 앞에 찻잔을 놓고 자리에 앉았다. 서연이를 찾는 이유가 뭐니? 제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민혜선에 대해서, 그리고 제 진짜 부모님에 대해서.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그래서 저는 제 진짜 어머니를 찾고 싶어요. 그리고 서연이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이는 네가 찾을 수 있는 곳에 없을 거야. 그 아이는 무언가를 찾아 떠났어. 무엇을요? 그건 서연이만 알 거야. 할머니는 일어나 옆방으로 향했다. 잠시 후 그녀는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돌아왔다. 상자는 오래되었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것처럼 보였다. 이건 서연이가 떠나기 전에 내게 준 거야. 그리고 만약 네가 오면 너에게 주라고 했어. 지훈은 놀란 눈으로 상자를 바라보았다. 서연이가 제가 올 것을 알았어요? 그 아이는 항상 너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았어. 너보다 더. 지훈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푸른 한복이 접혀 있었다. 바로 서연이 결혼식 날 입었던 그 한복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복을 들어 올렸다. 천이 만져지는 감촉이 부드러웠다. 잘 살펴봐. 할머니가 말했다. 지훈은 한복을 펼쳤다. 안감에 무언가가 바느질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작은 봉투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실을 잘라 봉투를 꺼냈다. 봉투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건 서연이가 너에게 남긴 편지야. 읽어봐.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서연의 작고 단정한 필체로 쓰여진 편지가 있었다. 지훈 씨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겠죠. 당신의 진짜 부모님에 대해, 그리고 민혜선 여사가 우리에게 한 일에 대해.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이것은 미움 때문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이에요. 제가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당신의 진짜 어머니를 찾아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요.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아왔어요. 그리고 그녀는 당신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저는 그녀를 찾기 위해 떠났어요. 단서가 있어요. 대전의 한 병원에 그녀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5년 전에 퇴원했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찾아낼 거예요.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모든 것이 다를 거예요. 우리 둘 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진실이 밝혀지는 것.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진짜 어머니를 만나는 것.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를 보호하지 못한 사람을 위한 자리도 없어요. 서연 드림.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서연의 말이 그의 마음을 깊이 찔렀다. 그녀는 옳았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다. 할머니, 서연이가 정유진 씨를 찾으러 갔다는 건가요? 그래, 그 아이는 결심했을 때 절대 포기하지 않아. 마치 그 아이의 어머니처럼. 지훈은 갑자기 깨달았다. 혹시 서연이의 어머니도 아세요? 그녀는 어떤 분이었나요? 할머니의 눈에 먼 기억이 스쳐갔다. 서연이의 어머니는 강한 여성이었어. 그녀는 항상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싸웠지. 그리고 그녀는 서연이에게 그런 정신을 물려주었어. 지훈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도 서연이처럼 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정말 특별해요. 그래, 그 아이는 특별해. 하지만 너도 강해질 수 있어. 네가 진실을 찾고자 한다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디로? 대전이요. 서연이가 간 곳으로. 저도 제 어머니를 찾을 거예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가기 전에 이것을 가져가렴.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젊은 여성이 아름다운 정원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건 누구죠? 서연이의 어머니야. 그녀와 내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지. 그녀의 이름은 미경이었어. 왜 이걸 저에게 주시는 거죠? 언젠가 이해하게 될 거야. 지훈은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났다. 그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지훈아, 할머니가 불렀다. 서연이를 찾거든 그 아이를 잘 돌봐주렴. 그 아이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어. 약속드립니다, 할머니. 비를 맞으며 전주의 좁은 거리를 걷는 동안 지훈의 마음은 결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서연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진짜 어머니도 찾을 것이다. 하지만 먼저 그는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방문해야 했다. 대전으로 가는 기차를 타기 전 지훈은 전주의 오래된 다방, 은행나무 다방을 찾았다. 서연이 언급했던 그곳. 다방 안은 조용했고 카운터 뒤에는 나이든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 흉터가 있었다. 실례합니다. 지훈이 말했다. 혹시 순자 씨이신가요? 여성은 놀란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렇소만 당신은 누구요? 제 이름은 임지훈입니다. 서연이 친구예요. 아, 그 대머리 신부의 약혼자? 지훈은 불편하게 웃었다. 네, 그래요. 서연이 여기 왔었다고 들었어요. 그랬소. 한 달쯤 전에. 그녀는 민혜선에 대해 물었소. 그리고 정유진에 대해서도.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정유진, 그녀가 제 어머니인 것 같아요. 제 진짜 어머니요. 혹시 그녀에 대해 더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순자는 지훈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은 정말 유진이를 닮았소. 특히 눈이. 그녀를 아세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확실하게는 모르오. 하지만 소문으로는 그녀가 대전의 한 공원 근처에 살고 있다고 하오. 그녀는 매일 공원에 가서 그림을 그린다고 하더군. 어떤 공원이요? 엑스포 공원이라고 들었소. 대전에 있는 큰 공원이오. 지훈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다방을 나섰다. 그는 서둘러 기차역으로 향했다. 대전행 기차는 30분 후에 출발할 예정이었다. 기차 안에서 지훈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다. 그는 서연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를 보호하지 못한 사람을 위한 자리도 없어요. 그 말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다. 여보세요? 지훈 씨? 서연의 목소리였다. 서연아, 어디 있어? 괜찮아? 네, 괜찮아요. 지훈 씨, 제가 그녀를 찾았어요. 당신의 어머니를. 지훈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정말? 어디? 대전 엑스포 공원이요. 그녀는 매일 거기서 그림을 그려요. 그녀는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지훈이라는 이름을 기억해요. 서연아, 나 지금 대전으로 가는 기차 아니야. 곧 도착할 거야. 거기서 만날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서연이 대답했다. 아니요, 지훈 씨. 아직은 아니에요.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가 먼저 만나야 해요. 저는 제 길을 가야 해요. 서연아, 제발.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미안해하지 마세요, 지훈 씨.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당신의 어머니를 찾으세요. 그녀는 당신을 기다려왔어요. 아주 오랫동안. 전화가 끊어졌다. 지훈은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결연했다. 그는 그의 어머니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서연을 다시 찾을 것이다. 기차가 대전역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맑아지기 시작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엑스포 공원을 향해 걸어갔다. 3달이 지났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전주의 좁은 골목길을 휩쓸고 지나갔다. 지훈은 익숙한 돌계단을 천천히 올라갔다. 그의 손에는 흰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다. 교회 앞에 도착하자 그는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곳에 마지막으로 온 것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전이었다. 교회 문은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그를 방했다. 교회는 비어 있었지만 촛불 몇 개가 제단 위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지훈은 천천히 제단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제단 앞에 서서 지훈은 꽃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여성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50대 후반으로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젊음과 지혜로 빛났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부분적으로 희끗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지훈의 어머니, 정유진이었다. 이곳이 내가 결혼할 뻔했던 곳이에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유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름다운 곳이구나.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지훈아. 이제 너와 함께 있으니까.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오랜 세월의 고통이 남긴 흔적으로 거칠었다. 그는 이 손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닦았을지,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보냈을지 상상할 수 없었다. 어머니를 찾게 해준 서연이에게 정말 고마워요. 그녀가 없었다면 그래, 그 아이는 특별해. 마치 천사 같았어. 유진이 말했다. 그녀가 처음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그녀를 믿지 않았어.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진실을 볼 수 있었어. 지훈은 제단 위에 놓인 서연의 베일을 바라보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들어 올렸다. 서연이를 찾았어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 아이는 자신의 길을 가고 있어. 하지만 그녀는 내게 이것을 남겼어. 유진은 작은 봉투를 꺼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다. 봉투 안에는 서연의 사진 한 장과 짧은 메모가 있었다. 지훈 씨, 당신이 이 메모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이제 당신의 어머니와 함께 있겠죠. 저는 당신이 그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는 잠시 떠나 있을 거예요. 제 자신을 찾기 위해서요.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행복하세요. 서연,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서연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자신보다 그와 그의 어머니의 행복을 우선시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어머니, 서연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기부하러 간다고 했어. 머리카락을?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가발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서연다운 행동이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 오늘 여기 온 이유가 뭐니? 유진이 물었다. 그냥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이곳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지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반지가 있었다. 이건 서연이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그녀의 어머니의 반지라고 했어요. 어머니께 드리고 싶어요. 유진은 놀란 눈으로 반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것을 받아들었다. 이건 너무 아름다워. 할머니는 이것이 인연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모두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다고. 유진은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다. 완벽하게 맞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훈아, 내가 너를 못 지켜줘서 미안해. 어머니, 그건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항상 저를 사랑하셨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들은 한동안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갑자기 교회 밖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훈과 유진은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가 종을 울리는 거지? 지훈이 물었다. 가서 볼까? 유진이 제안했다. 그들은 함께 교회를 나섰다. 바깥은 차가웠지만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교회 앞 마당에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관광객으로 보였다. 그들 중 일부는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고 사진을 찍고 있었다. 지우는 종탑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종을 울리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종소리는 이제 멈췄지만 그 울림은 여전히 공기 중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때 지우는 군중 속에서 낯익은 모습을 발견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여성이 마당 한쪽에 서 있었다. 그녀 주위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한 아이가 그녀의 모자를 벗기려고 장난을 쳤다. 할머니, 대머리 보여주세요. 아이가 웃으며 외쳤다. 여성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모자를 벗었다. 그녀의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지만 완전한 대머리는 아니었다. 짧은 머리가 햇살 아래 반짝였다.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서연아, 그는 그녀를 향해 걸어가려 했지만 유진이 그의 팔을 잡았다. 기다려, 지훈아. 그녀에게 시간을 줘. 지훈은 멈춰섰다. 그는 서연이 아이들과 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자유로워 보였다. 그는 그녀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 저는 그녀를 사랑해요. 알아, 지훈아. 하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연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었다. 종이접기인 것 같았다. 어머니, 이제 가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래, 지훈아. 그녀도 언젠가 돌아올 거야. 그들이 돌아서려는 순간 서연이 우연히 그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과 지훈의 눈이 마주쳤다. 잠시 동안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서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작고 조용한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지훈도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작별 인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약속이었다. 언젠가 그들은 다시 만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 각자의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필요했다. 서연은 다시 아이들에게로 돌아갔다. 지훈과 유진은 천천히 교회를 떠났다. 그들은 전주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다.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그들을 비추었다. 지훈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유진이 물었다. 서울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서연이는? 그녀도 자신의 길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길이 다시 만날 거예요. 유진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희망의 빛이 있었다. 수십 년의 고통과 외로움 끝에 그녀는 마침내 그녀의 아들을 찾았다. 그리고 지훈도 그의 진정한 자아를 찾고 있었다. 멀리서 종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지훈은 뒤를 돌아보았다. 교회 종탑이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 한 아이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할머니의 대머리가 햇살 아래 반짝여요. 그리고 서연의 웃음소리. 자유롭고 부끄럼 없는 웃음소리. 그녀는 이제 선택했다.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기로. 대머리든 긴 머리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마음이었다. 때로는 가장 큰 승리는 단순히 고개를 들고 재단을 떠나는 것이다. 지우는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서연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 그리고 그는 그 의미를 이제 이해했다. 삶은 계속된다. 상처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다. 서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나 슬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서연이 그랬듯이 우리도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서연처럼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안전한 거짓 속에 머물렀을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는 때로는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에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잃은 서연은 오히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았고 지우는 자신의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에서 무언가를 잃고 또 다른 무언가를 얻으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서연과 같은 용기 있는 선택의 순간이 있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